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2월이 왔다가 갔고 일본에서 1년간의 직업 근무가 끝났습니다. 잭은 다시 입대했습니다. 미치코는 클러브 플로리더를 그만두고 서스턴 오겔비에서 계속 일했고 캠프 드레이게 본사 회사에서 파트타임 비서로 일했습니다. 시끄러운 긴자 술주정뱅이들은 맥주와 스키야키 파티에 밀려났습니다. 주말에는 긴자에서 저녁 식사와 영화를 보고 도쿄에서 벗어나 문화와 경치를 즐기며 보냈고 때로는 반짝이는 검은색 뷰익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봄의 벼가 돋아나는 푸른 들판과 작은 트럭 농장이 체크무늬로 늘어선 잭이 빌린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잭이 주둔하지 않을 때 일주일에 3일을 함께한 간소하게 꾸며진 은신처였다. 그는 한 달에 $20를 냈는데 이는 다른 군인들이 긴자에서 여자를 사귀는 데 쓴 돈보다 적었다. 으르렁거리는 이웃들의 합창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상은 봄에 튤립이 피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로 어디든 출퇴근했고 군복을 입은 잭은 길을 따라 학교 아이들과 농부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치코는 자전거를 타고 히스테리컬하게 킥킥 웃었습니다. 특히 그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에 길고 행복한 휠리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녀는 미국인이 너무나 생기 넘치고 뻔뻔스럽고 아무런 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둘째 주, 미치코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사쿠사의 센소지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원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그는 당신이 겪은 상실을 나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슬픈 세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나요? 그래요. 그리고 잭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하나의 긴 연속체로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치코가 전쟁 중 자신의 패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몇 번의 경우에 그는 그녀에게 그 원인에 대해 강의하거나 일본 국민의 고통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인이 과거를 적절히 인정했다고 느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패배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국가는 큰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군국주의적 책략을 버리고 오직 재건하고 평화롭게 전진하고 끔찍한 트라우마인 시카타가 나이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센소지 사원의 재건은 계속되었지만 미치코와 같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1945년 3월 10일 하늘에서 떨어진 불타는 지옥은 1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집을 잃게 했습니다. 잭은 애도자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그를 곤봉으로 때리거나 모욕으로 꾸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행복을 바랐을 뿐. 시카타가 나이. 그 후 그들은 스미다 강으로 걸어가 아즈마 다리를 건너 예시타마치 지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불도저, 트럭, 기타 장비가 큰 면적을 재건했고 더 넓은 지역은 파괴된 채로 남아 있었고 건물이 하나도 없고 잡초가 무성하고 채소밭과 허름한 판잣집이 눈에 보이는 곳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치코는 멀리서 어딘가에 있는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를 가리키며 우리는 저기에 살았어요. 라고 말했다.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잭이 물었다. 5분만요. 아버지의 화실 가게처럼 집, 가게, 가족 사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전쟁 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교는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별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토미코가 옆집에 살았어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집에서 자고 함께 게임을 했어요. 그녀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을 보았어요. 제 친구는 류고쿠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려 자신을 구했어요. 보트가 그녀를 구해냈어요. 그녀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의 아버지는 화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강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전쟁 후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토미코는 그날 밤 부모님이 가장 좋은 와시종이, 쌀, 담요를 마차에 필사적으로 챙긴 다음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타마치에 끔찍한 바람이 불었고 모든 사람이 강으로 달려가면서 거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마차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녀가 부모님을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도미코는 다리로 도망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아기를 등에 묶었습니다. 아기가 불타올랐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기모노가 타오를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미코는 그렇게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녀는 머리카락이 불타올랐고 물에 빠졌을 때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미치코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제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타지 않았으면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 잭이 중얼거릴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얼굴을 가슴에 묻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 후 토미코가 자신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언니 키미코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저는 그것을 비밀로 하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고통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 속에 그냥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